리플 소송의 선례가 될 수 있는 라이브러리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문이 발표되었습니다. 조금은 아쉬운 결과인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LA의 BT쇼입니다. 라이브러리 소송에 대한 판결문이 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조금은 아쉬운 결과다. 그렇지만 충격적인 결과는 아니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에게 나쁜 소식. 나쁜 소식일까? 라이브러리 판사는 2차 암호화폐 판매가 증권인지에 대한 판단은 패스했다. 판단을 하지 않고 그냥 슥 지나가는 그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조금은 아쉽죠? 이 판결을 통해서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다면 좋은 선례가 되어서 리플 소송에도 좀 적용이 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일단은 라이브러리 판사는 책임 회피를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차 거래에 대해서는 증권이다. 벌써 판명이 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다른 기대는 없었습니다. 다만 2차 거래, 코인을 거래소에서 또는 개인 대 개인으로 교환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 걸로 결정을 해줄 걸 기대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언급은 없습니다. 1차 거래에 대해서 집중을 했는데 아쉬운 부분은 SEC가 요청하는 대로 그대로 적용을 해버렸다. 벌금을 SEC가 이렇게 11만 달러를 부과를 했는데 오케이, 그걸 다 받아들이고 야 너희들 11만 달러 내! 하고 판결을 내려버렸습니다. 이유가 이 라이브러리 측에서 자기네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잘했다고 끝까지 우기고 있으니까 얘네들 안 되겠네. 그래서 최대 벌금을 부과를 해버린 겁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건 라이브러리의 대표입니다.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건 너무 억울하다. 그동안 5년 동안을 자기가 SEC 가서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하면 증권이 아니고 원한다면 이 코인 싹 다 없애버리고 새로 시작할 수 있다, 회사 다 정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SEC가 아무런 답을 안 해주고 이리저리 빼가면서 만나주려고 하지도 않아서 이 사람이 너무 억울해했는데 이걸 법정에서도 토로했습니다. 그런데도 판사는 그걸 고려하지 않고 이 사람이 자기의 잘못,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안 되겠다, 최대 벌금, 이렇게 판결을 내려버린 건데 이게 판결문입니다. 판사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2차 거래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린다면 이게 선례가 되어서 리플 소송에도 영향을 미치고 역사의 길이 남을 판결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담스러우니까 공을 토레스 판사에게 떠넘긴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자, 일단 중요한 게 구두로는 거의 2차 거래는 증권이 아닌 걸로 법원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 초에 그 현장에 있었던 변호사가 바로 존 디튼 변호사입니다. 존 디튼 변호사가 판사에게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런 경우 오렌지 농장의 오렌지가 증권이 아니지 않습니까? LBC 토큰도 그렇다면 증권이 아닐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만 언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이 판사가 시선을 딴 데로 하면서 그건 내 관할이 아니고, 그리고 이번 소송에 그게 쟁점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언급을 해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존 디튼 변호사의 트윗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카스텔 판사가 전보에서 했던 것처럼, 전보라면 텔레그램 소송, 텔레그램 소송에서 카스텔 판사가 판사였는데요. 여기서 토큰 자체가 보안이 아님을, 증권이 아님을 분명히 해달라고 판사에게 요청했다. 그는 특정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으며 사법적 구속을 행사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거부했습니다. 2차 거래가 증권인지 아닌지는 이번 소송에서 제기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언급도 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그는 등록 요건이 금지 명령을 받지 않는 개인이나 단체가
LBC의 2차 시장 제한에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입장을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판사가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1월 공판에서 판사가 SEC에게 야 SEC 11월에 내린 내 판결 그건 1차 거래에 대해서만이야. 2차 거래. 개인들이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는 내가 증권이다라고 판결을 내린 게 아니야. 분명하게 말해. 인정하지? SEC가 네 판사님 인정합니다. 2차 거래에 대해서 증권이라고 판결을 하지 않은 거 인정합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라고 녹취록에 나와 있습니다. 자, 다른 변호사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 모건 변호사. 이 변호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SEC가 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SEC가 원하는 거다. 시간을 질질 끌면서 명확성을 심어주지 않고 본인들이 원하는 어떤 정치적 야욕을 이루려는 일단은 코인 시장을 눌러놓고 조 바이든 대통령과 숙덕숙덕 하면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이런 상황. 2차 시장 판매 문제나 거래소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토큰 자체가 유가 증권인지 여부 문제를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코인베이스, 바이낸스.us 이런 거래소들에게 소송을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코인이 자체가 문제가 없다 이런 결과가 나와버리면 이 소송 다 그냥 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판사하고도 어떤 조율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SEC가 원하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최대한 이런 거래소들을 접수하고 자기네들 관할 아래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조성해 놓고 그리고 또 다른 세력들 이런 세력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좀 시장을 만들어 놓고 나서 나중에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한꺼번에 빵 하고 터지더라도 그때는 뭐 거기에 맞춰서 벌써 준비가 돼 있을 테니까 그런 걸 원하지 않나 이렇게 빌 모건 변호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라이브러리 이 회사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요? 망했습니다. 벌써 돈도 없고 벌금 뭐 10만 달러로 줄여주긴 했는데 그것도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 정리하고 사라지겠다. 이렇게 오비완 커노비 스타워즈에 있는 이 사람처럼 슥 사라지려고 지금 준비 중이다라고 이렇게 안타까운 트윗을 올리고 있습니다. 라이브러리 토큰도 거래가 되고 있었는데요. 18%가 쭉 빠지면서 더 이상 서비스를 하지 않기 때문에 참고로 라이브러리 이 프로젝트는 탈중앙화된 스트리밍 서비스입니다. 탈중앙화 유튜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좋은 프로젝트인데 이 프로젝트 안에서 크레딧으로 쓰는 토큰이 바로 라이브러리 토큰입니다. 동영상을 몇 개 올릴 수 있고 또 보는 사람들은 몇 개를 볼 수 있고 이 토큰을 가지고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이걸 해주는 유틸리티 플랫폼인데 안타깝게 초반에 ICO를 통해서 코인을 판매한 거 그게 문제가 되어서 이렇게 회사가 쫄딱 망해서 사라져버리고 있습니다. 자, 내용을 정리해봅니다. 라이브러리 소송 판결 아쉬움이 크게 남는데요. 일단은 1차 판매에 대한 일방적인 판결이 아니었나. 물론 증권 판매다 이건 벌써 다 알고 있었지만 약자의 편에 서서 좀 배려를 해줬으면 어땠을까. 이러면 참 좋았을 텐데 SEC 주장대로 그냥 최대 벌금을 팍 부과해버리는 이 라이브러리 소송 측의 대응이 좀 미흡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법적으로 좀 유리한 얘기를 자꾸 해야 되는데 너무 감정적인 표현을 했습니다. 너무 억울하다. 그동안 자기가 뭐 5년 동안이나 SEC한테 가서 매달리고 바지가랑이를 잡고 막 어떻게 하면 되냐 막 너희들이 사람이냐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해야 되니까 법은 냉정하니까 그건 그거고 억울한 건 억울한 거고 냉정한 결정을 내려야 되니까 그런데 더 아쉬운 건 2차 거래에 대한 언급이 없다. 아니 우리가 사실 기대했던 건 이건데 2차 거래소에서 판매된다든지 또는 개인 대 개인으로 주고받고 하는 거 이건 괜찮은가? 여기에 대해서는 슬쩍 피해 나갔어요. 자, 그런데 이게 이 아쉬움이 리플 소송에는 어떻게 연결이 될까? 이 판결 리플 소송에 우리들의 관심은 그거잖아요. 리플 소송이 어떻게 연결이 될까? 일단 뭐 불리하게 적용이 되겠죠. 이대로 간다면 똑같은 방향으로 리플 소송에도 적용이 된다면 당연히 안 좋죠.
토레스 판사도 이거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판결을 내렸어? 어쩌면 전화를 주고받았는지도 몰라요. 그런 식으로 결정을 할 거예요? 알았어요. 참고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본인도 나도 몰라. 2차 거래는 어떻게 되는지 나도 모르지. 자, 1차 거래만 일단 얘기하자. 1차적으로 리플이 이 XRP를 판 거. 그건 문제가 좀 있지. 그러면 벌금 좀 내. 이렇게 결정을 내릴 수가 있겠는데. 그건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벌금을 내든 말든 우리는 그렇게 신경 쓰지는 않습니다. 다만 2차 거래 XRP 자체가 증권이냐 아니냐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게 좀 해결이 된다면 그러면 거래소들이 다 재상장 시키고 XRP 거래되면 그걸로 우리는 족합니다. 그런데 그런 명확성이 생기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대로 간다면 토레스 판사도 슬쩍 피하면 부담스러운데 이거. 왜냐하면 본인이 결정을 내린다면 너무나 많은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다른 코인들도 같은 처지가 되는 거니까 SEC가 다 지금 붙잡아 놓고 겁박을 주고 있는데 토레스 판사가 결정을 탁 내리면 얘네들 풀어줘야 돼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부담스러울 텐데 가장 안전한 선택은 뭘까요? 토레스 판사한테. 일단은 너무나 쉬운 1차 거래에 대한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토큰 판 거 이거에 대해서만 결정을 내리고 2차 거래 그건 난 몰라. 일단 시간을 끌어놓고 배심원 판결에서 그때 결정을 내리든지 이렇게 시간을 끌어놓으면 그 안에 코인베이스 소송이 있잖아요. 그러면 코인베이스 소송에는 쟁점이 바로 이겁니다. 이 코인들이 증권이냐 아니냐. 에이다가 솔라나가 폴리곤이 증권인지 아닌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판결이 내려지면 그래 그런 기준으로 결정을 해? 그럼 너무 쉽잖아요. 토레스 판사도. 그럼 우리도 이런 기준으로 당연히 XRP가 증권이 아니지. 이런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 거니까 일단은 코인베이스에게 밀어놓으면 토레스 판사는 아주 편안하게 밤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예상해 볼 수 있는 현실적인 시나리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시간을 끈다. 그런데 존 디튼 변호사는 토레스 판사가 어떤 방법으로든 2차 거래에 대한 언급을 할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토레스 판사의 용기 있고 과감한 용단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의아한 게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 공정고지에 대한 주장이 없었죠. 왜 그랬을까? 본인들도 몰랐고 SEC도 몰랐는데 공정고지 밀어붙였으면 됐을 것 같기도 한데 돈이 없어서 그럴 여력이 없습니다. 변호사 선임해서 싸우려면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닌데 지금 벌써 다 망했습니다. 라이브러리는 돈이 없어서 벌금 10만 달러 낼 돈도 없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를 접어야 하는 상황인데 그런데 리플은 돈 많아요. 싸울 수 있습니다. 공정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설사 1차 거래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XRP 판 거 이것마저도 싸워서 이길 수도 있습니다. 불법 증권을 판 게 문제가 됐잖아요. 불법 증권. 불법인지 몰랐으니까. 공정고지가 없었다. 이런 주장인데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불법 증권을 판 거예요. 불법. 알았든 몰랐든 불법 상품을 팔았다. 마약을 판매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불법이고 감옥에 들어가는 거죠. 마약을 판 사람도 문제지만 이게 만약에 마약이라고 한다면 마약을 산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마약을 사도 불법입니다. 감옥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XRP를 사셨어요. 불법 상품을 샀습니다. 여러분들도 범법자가 되는 겁니다. 존 디튼 변호사가 법원에서 그럼 이 세상에 있는 그 수많은 XRP 홀더들 여러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이 사람들 다 범법자냐? 그랬더니 SEC가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이러면서 얼버무리다가 그래서 2차 거래는 증권 판매가 아닌 걸로 그때 법정에서 그런 식으로 결정이 났는데 갑자기 또 코인베이스에게 소송을 걸더니 불법 증권을 거래하겠다. 갑자기 또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난장판입니다. 아무것도 정확하게 결정된 건 없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게 다 하나로 연결이 됩니다. 코인베이스 소송, 리플 소송, 비트코인 ETF. 뭐가 뭔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혼선이 있는 거고 어떤 게 증권인지 어떤 게 증권이 아닌지 이게 결정이 안 됐으니까
아무것도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법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있는 법을 재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의회에서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걸 결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많은 것들이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고 의회에서 어떤 근본적인 결정을 내려줘야만 모든 게 해결될 수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이 신기술에 100년 전 법을 억지로 적용하려니까 모순이 생기는 거겠죠. 아무쪼록 현명한 결정과 합리적인 판단으로 명확성이 생기고 진정한 투자자 보호가 이루어지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